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작가교실 이제 5번째, 이제 8교시까지 하면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바로 짧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출석 많은 분들 오셨는데, 오병천 회장님, 예. 또 몇 분은 또 결석을 또 하신 분도 있고, 또 결석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보강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연락을 하거나 영상을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블로그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블로그는 웹 로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면 이제 블로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웹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인터넷망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쓰는 로그는 이제 일지, 항해 일지, 우리나라 말로 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인터넷 일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일기는 한자로 알겠지만 날마다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기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날마다 밥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날마다 스스로 일기를 쓰는 학생이든 또는 어머니든 또는 일반인이든 또는 어느 누구나 또 어떤 만약에 굉장히 훌륭한 작가가 있다고 하면 그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일기 쓰는 어떤 습관이나 혹은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일 것입니다. 혹은 그러한 어떤 부모님들이 늘 날마다 책을 읽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님들 밑에 아이들은 그런 습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기라는 것은 습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누구나 그쪽 방면에 이렇게 근육이 생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나 그거 할 수 있어. 또는 어떤 분들은 아직도 뭔가 누구나 보편적인 것이지만 나는 아직도 그 블로그에 하루에 한 3명 또는 4명 이거밖에 방문을 안 해. 파워블로그는 어떻게 하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이 블로그라는 그 뜻을 아는 데가 있습니다. 블로그는 다른 말로 일기라는 것입니다. 일기. 그래서 날마다 쓰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저도 한 3년 전부터 블로그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블로그가 뭔가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 또는 어떤 인터넷에 뭔가 내가 기술이 굉장히 어떤 그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기술이 필요한 뭔가 노하우가 있지 않는가? 라고 굉장히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인터넷에 올리는 어떤 그 방법은 여기에 이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듯이 또 제가 이걸 가지고 리모컨을 가지고 녹화를 하고 또 조정을 하고 이렇게 당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하면은 멀리 가고 제가 이것을 당기거든요. 줌인 되고. 근데 이 기능만 알면은 이것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상 카메라를 조정하는 건 간단한데 이 영상 카메라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리모컨이야 물론 작동법을 모르면 다룰 수는 없겠지만 이 작동법은 단순합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 안에 담는 컨텐츠는 바로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하는 이 훈련은 오병천 또 웅변 회장님께서 늘 강조를 하셨지만 이 설탄을 훈련하는 기법을 하지 않으면은 마치 그 총 쏘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명중을 시킬 수 없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 패러다임을 바꿀 게 뭐냐면 이 인터넷, 특히 그 블로그라는 것이 뭔가 현대화적인 또는 그 인터넷이라는 어떤 이 현대적인 뭔가 그런 개념 또는 뭔가 이 새로운 어떤 미래 창조적인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엘리트 계층이다 또는 뭐 새로운 사람이다
또는 뭔가 이 탁월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을 뭔가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그 껍질을 깨듯이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버리시냐면, 블로그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인터넷에다 일기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그 소질이 없는 것은 이 탁월한 어떤 그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이 없기 때문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날마다 글 쓰는 훈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른 말로 어떤 것과 같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교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사교력이 부족한 그 이유가 쉽게 얘기해서 이 교자가 사교 교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수줍어하는 그 이유는 성격이 수줍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타고나서 원래 습관이 그렇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거나 또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인 것이지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만약에 수줍어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혼자서 생각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 아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또 이렇게 잘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아이가 만약에 혹시나 나는 정치인 되고 싶은데 사람을 만나는 것을 원한다 그랬을 때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대화하는 것을 자주 이렇게 하게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금방 하게 됩니다. 그런 거. 그리고 만약에 어떤 아이가 글 쓰는 것을 원하는데 만약에 글 쓰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는 글 쓰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냥 쉽게 날마다 있었던 일을 일기를 쓰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게 의무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날마다 밥을 먹는 아이가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이 정도 했지만 나중에는 지금처럼 컸지 않습니까? 그처럼 날마다 글을 쓰는 학생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날마다 1년씩 10년씩 해온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약에 날마다 그 조선일보에 나오는 뒤에 그 사설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부모님이 아이한테 그것을 오려서 그것에 대한 이 독서 노트를 만약에 작성하는 것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1년 동안만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그 학생은 만약에 서울대는 또 어려울 수 있겠지만 논술이나 또는 언어 측면에서 서울대에 진학하는 학생 못지않은 이 탁월한 그 언변가가 이미 돼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학 교수도 따라올 수 없는 기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인류 보편적인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뜨듯이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블러드 문법이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기를 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바꾸셔야 될 어떤 패러다임이, 왜 나는 글을 못 쓸까? 라는 패러다임에서 나는 왜 글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패러다임 자체를.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글 쓰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절대로 두 발로 걷지 못합니다. 동물처럼 네 발로 걷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손으로, 이 손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손을 땅에서 떼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떼라. 네 발로 기는 것이 아이한테 편하겠지만 그 손을 땅에서 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지면이라는 곳에서 이 펜을 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직립보행이죠. 그래서 글을 쓰는 훈련을 계속 해보는 사람은 글이 금방 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자판이라는 곳에다가 두 손을 올려놓으시고 손에 직립보행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내 머릿속에 이 굉장한 그 영감의 책이 이렇게 탁 떠올라서 그것이 이렇게 참 그게 막 썰살같이 올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그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로또 같은 어떤 그 글 쓰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영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감은 새와 같아서 왔다가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 영감이 왔을 때 그 영감을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손으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글 쓰는 훈련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는 그 첫 걸음마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비결은 바로 그 일기를 쓰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 블로그를 하느냐? 그것은 네이버에 보시면 네이버라는 것은 하나의 이 정보와 정보가 만날 수 있는 연결 통로 같은 것입니다. 검색창이라고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유럽과 그 당시는 중국이었죠. 한 나라가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고, 우리 시대는 이제 고조선 말 그 시대였었는데, 그 유럽, 그 오리엔트 그 문명권은 로마가 그 지중해를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때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금으로 말하면 막 4차선 도로가 막 뚫리고 모든 이쪽 이 페르시아까지 그 길을 놓고 그 대륙을 다 지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로 이렇게 길을 가죠. 그리고 비행기로 이동을 하지만 그것은 이 작은 교통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명들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요. 그리고 정보와 정보가 교통을 하고요. 그리고 한 국가에서는 이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면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 반박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은 또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이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에 이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달러를 뭐 양적 완화를 계속 하겠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유럽에서는 또 반응을 하고요. 이게 일본에서 지금 이제 아베 총리가 그래도 엔저 현상을 계속 일으키겠다 그렇게 하면은 막 각국 나라에서 또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사람의 이동하고는 이것은 이 생각할 수 없는 이 정보의 속도 조절입니다. 그 정보의 길이 바로 네이버를 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네이버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뉴스 영역, 그리고 동영상 영역, 그리고 또 웹 영역, 또 이미지 영역,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영역이 바로 블로그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는 그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이면 한 사람당 이렇게 3개씩 무료로 아이디를 이렇게 발급을 해주고 그 아이디에 맞게 블로그를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 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블로그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 블로그를 쓰는 법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이제 실습 시간에 블로그를 할 수 있는 사람분들과 또 할 수 없는 분들은 또 블로그를 또 개설도 해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디자인도 해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것을 올리는 법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라는 것은 이 블로그의 어떤 기술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프라인적인 것입니다. 이 안에 담는 내용. 그러니까 온라인적 기술은 사실 이 단추를 가지고 누르고 땡기고 예를 들어서 땡기고 또는 뒤로 줌아웃 하는 어떤 이런 기능처럼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블로그를 못하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하루면 끝나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과 같냐면 핸드폰으로 전화번호를 눌러서 통화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핸드폰을 제일 처음 산 사람 모두 다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했지만 또 단추 기능을 알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블로그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가 걸음마를 몰랐을 때 걸음마를 배는 것처럼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렵습니다. 날마다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는 블로그에 이 지면이라는 쉽게 이야기해서 인터넷 A4 용지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공짜로. 그리고 이러한 쉽게 말하면 이것을 언론학자들은 1인 미디어라고 합니다. 1인 미디어. 언론이죠. 왜냐하면 옛날에 루터가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이 성명설 95페이지 반박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럽의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인쇄술이 이렇게 확 퍼졌습니다. 그 인쇄술과 맞물려가지고 여론을 루터가 장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교황의 어떤 권력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 당시 어떤 권력 정도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같은 절대 권력자를 상대로 이 루터는 지금이야 이제 어떤 개혁자,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 종교교수는 알아주지도 않는 교수잖아요. 종교교수가 그냥 보도자료를 하나 뿌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인쇄술하고 맞물려가지고 모든 시민들한테 그냥 이 책으로 그냥 유포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빠른 정보 전달 속도가 있는 게 바로 블로그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출판업자가 극소수였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4천만 인구입니다. 5천만 인구입니다. 그러면 세계씩만 해도 몇 개입니까? 1억 5천 개죠. 그래서 1억 5천 개라는 엄청난 블로그가 있기 때문에 어떤 희소성의 가치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블로그에 대해서 이 활용하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꾸준함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 블로그는 단추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영상 카메라 안에 제가 이 컨텐츠라는 이 내용물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꾸미는 법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블로그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라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뇌 속에 무엇이 담아있느냐라는 문제에 결부됩니다. 결국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족생활을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그 사람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 생각의 그릇을 여기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그라는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부실합니다. 사람들에게서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작가 교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숙제를 내드렸던 것이고 그것을 물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지만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안 해버릇했던 그래서 여러분들께 나는 글 쓰는 재주가 없다라기보다는 내가 글을 쓰지 않았구나 또 내가 글에 직립보행을 하지 않았구나 라는 어떤 그 패러다임 자체를 조금만 변화를 하신다면 여러분들께 이 언어의 이 도구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분명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말을 잘하고 싶고 누구나 글을 잘 쓰고 싶고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길을 안 합니다. 그냥 시험을 치면은 좋은 점수를 맞기만 원하는 거죠. 근데 공부의 비결은 물론 굉장한 과외 선생님을 만나서 이 쪽집게를 따다닥 집어서 자신의 이 멍청한 머리를
이 새롭게 개조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학생이 있다면 이거 하나를 생각해 보시면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게이머가 있습니까? PC방에서 게임에 열중하신 학생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학생이 만약에 학교에서 그 게임하는 그걸 가지고 만약 점수를 매긴다 했을 때, 만약 게임하는 것이 만약 과목으로 선정됐다 했을 때 여러분은 100점이 됐을 것입니다. 우등생입니다. 장학생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것을 점수를 안 줬을 뿐인 것입니다. 그 패러다임을 한 번만 바꾼다면 게임에 열중했던 그 열정을 공부에 날마다 그렇게 한다면 누구나 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그냥 열정을 쏟아부었듯이 만약에 이 교과서나 또는 화학자 또는 어떤 그날 배운 공부 그런 것에 그냥 쏟아붓는다면 게임을 잘하듯이 그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모든 동물이 네 발로 기어다니지만 사람은 손을 쓰잖아요. 이것을 발로 쓰지 않잖아요. 두 발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불편했겠죠. 하지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구로 쓸 수 있듯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혀로 말을 만들듯이 손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있었던 일 혹은 특정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글 쓰는 게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뭘 제일 많이 생각합니까?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취미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취미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물어보면 이런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시간이 텅 빌 때 뭘 제일 하고 싶습니까? 그게 바로 취미입니다. 그리고 그냥 친구 만나면 뭘 제일 이렇게 막 이 끊임없이 언어로 이야기합니까? 뭘 이야기하면 막 끊임없는 그 열정에 막 쏟아집니까? 그걸 쓰십시오. 누구를 제일 자랑하고 싶습니까? 무엇에 가장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는 것은 누구나에게 그래도 하나 또는 10개, 20개 있거든요. 만약 영화만 보면 영화에 막 감동적인 장면이 떠오른다? 그럼 그 영화에 대해서 써보십시오. 머릿속에 정말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까? 첫사랑이 있습니까? 말 못할 슬픈 사연이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그 감정을 그냥 자판 앞에서 쳐보십시오. 워드를 못 치십니까? 그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최소한 100타는 돼야 됩니다. 워드 100타가 바로 이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이고요. 직립보행이 가능한 속에서 뇌 속에 있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여기에 담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뇌 속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쳤다면 여기에 담는 건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씩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다면 여러분 부모님께 한번 편지를 써보십시오. 날마다.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TV를 보고서도 TV에 대해서 한번 감상을 써보십시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써보시기도 하고 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태양 일자에 기록할 기자입니다. 태양은 날마다 뜨는 것이잖아요. 이건 말씀 원자고요. 자기 기자고요. 자기가 한 말을 기록한다는 거죠. 언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바로 그 말을 기록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처럼 말을 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판으로 하는 것을 좀만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립니다. 오늘 제가 했던 것은 블로그 문법의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블로그에 노출시키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블로그 개선하신 걸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습니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특별하게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서울교육방송에는 이번에 고려 웅변학원과 함께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 학생들에게 이 교육 이 차원에서 이렇게 이 교육 영상 촬영뿐만 아니라 또 교육 강좌를 맡아서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또 오병천 고려 웅변학원 원장님께서 또 특별히 이렇게 이 웅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다르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함께 그 교육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하지만 이 우리나라 웅변을 통해서 이 학생 인재교육 양성에 저희 서울교육방송도 이 함께 일조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